오늘 특별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디테일한 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토목을 전공해서 건설회사에서 지금 3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하우스체장 운영관리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는 익산에 계시잖아요. 네. 아하, 그러시구나. 뭐 더 추가적인 자기소개는 뭐 없나요? 끝인가요?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이제 이제 직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주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할 건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실까요? 혹시 신중하냐, 아니면 좀 더 도전적이냐, 아니면 분석가적인 부분이 있나, 아니면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많이 좀 소심하고 좀 분석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직업으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좀 전체적으로 앞뒤 이렇게 전부 다 진행 상황을 바꿔가면서 철저히 확인하고 주로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시고, 가장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는 요즘 이제 회사 일은 거기서 다 계속 이제까지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고, 개인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고, 또 캘리그래피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제 또 지금까지 많이 업무하시면서 느낀 혹시 본인만의 남들과 다른 강점이나 혹시 약점이나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소심한 편이죠. 실질적으로 회사 직장에서는 일을 할 때도 결정이 조금 소심하게 많은 것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결정이 늦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단점이고, 실제로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한번 항상 먼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모든 일을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36년을 하셨죠? 36년. 36년을 이끌어오는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지. 이제 선생님만의 본인의 생각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토목도 전공하셨겠고, 그러기 위한 또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토목을 전공하다 보니까 각 현장에 대한민국 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생활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있으면서 내 나름대로 자기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는 토목에 대해서 기술사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사 공부도 좀 했고,
아니면 산림기사를 좀 나름대로 해서 그 분야에서도 또 자격증도 땄고, 아무튼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것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자격증 혹시 뭐가 있는지? 토목이 있고요. 또 건설 안전 기사 있고, 산림기사 있고, 사회복지사 있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도 네.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끝인가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도 도전하셨다가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한 3년 전에 네. 조금 해보려고 한 5, 6개월 제가 열심히 보기는 봤는데 도저히 나하고 취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게 이제 토목 쪽에서 근무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출장이나 이런 게 잦잖아요. 다른 지역으로도 오래 가시고 또 한 곳에서 또 오래 가시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부담은 없으셨을까요? 부담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상당히 그런 게 좀 부담이 크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같이 좀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있었죠. 근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예. 35년, 6년이라는 것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국적으로 건설을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한 번씩 싹 가면서 이렇게 내가 저기 교량공사를 했다, 이 터널을 내가 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좀 뿌듯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또 그게 또 일에 대한 보람을 또 거기서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토목하신 분들이. 원래 처음에 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오래 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죠. 처음에는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정도 하면은 그때 가서 개인 사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한 20년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사실 나오지도 그만두지를 못하고 계속 쭉 하다 보니 이렇게 한 36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공이 많이 있을 건데 토목을 이렇게 전공하신 계기가 있다면? 계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국민학교, 요즘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호남고속도로가 났어요. 호남고속도로를 내면서 호남고속도로 광주에서 이제 순천 구간에 거기 저희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저기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한일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그 토목 기사들이 딱 이렇게 그때만 빨간 모자 쓰고 워커 딱 신고 이렇게 측량기 메고 다니면서 측량하는 것을 보고 네. 그게 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사실 가졌는데 이게 진짜 꿈이 현실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까지 근무를 할지는 사실 몰랐죠. 그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그렇죠. 그때는 많이 현장 기사들이 빨간 모자들을 많이 쓰고 워커 딱 신고 긴 워커를 신고 이렇게 다녔죠.
그러게 해서 토목 인생 36년 진짜 인생의 거의 절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절반을 그러게 토목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러면서도 막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 토목 못 올 것 같다고, 토목증이 아니라고 저도 부르는데, 저는 그 토목 현장에서 상당히 맞았어요. 그래서 하기 싫다. 내가 괜히 토목을 시작했다. 이런 것도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어요. 저는 딱 거기에 직업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흙을 좀 좋아하셔서 아무튼 농사도 짓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점이 좀 적용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용을 안 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은 됐을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급격성 내가 주로 토목을 하면서 많이 설계하고 주로 공무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토목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토목을 하면 딱 이미지가 공사판에서 진짜 뭔가 험하신 어르신들이랑 같이 막 또 일을 해고 부대끼고 막 좀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막 햇빛도 많이 쬐고 3D다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겨울에 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럴 때 한 번씩 진짜 힘들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또 버티는 본인만의 또 비결이 있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철판 위에서 교량을 놓는다든가 철근 운반을 한다든가 레미콘 칠 때 더울 때 사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관리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날은 잠깐씩 좀 쉬었다가 아침 저녁 아침 일찍 좀 오후에 좀 늦게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농축이나 측량 같은 거 할 때가 생기면은 그때 하고 또 12시, 2시, 3시 정도는 이렇게 좀 쉬는 기간을 좀 갖죠. 현장에서도. 요즘 같으면은 요즘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 가서 일하는 것은 좀 상당히 몇 년 됐는데, 손 놓은 지는 몇 년 됐는데, 요즘 알아보니까 실제로 아침 5시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오후 1시 정도나 이렇게 해서 끝난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오후 좀 더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참 더운 날은 시간을 잘 피워가지고 하는 현장도 몇 군 먼저 가끔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조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아침에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8시까지, 7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딱 8시간만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좀 유도리 씨 현장에서 나름대로 움직일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집만 해도, 제 친구만 해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던데, 막 저녁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을 하던데, 그거랑 전혀 얘기가 좀 상반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러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지.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 내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5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좀 아침에 일찍. 처음에는 별 보고 갔다가 달 보고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별 보고 들어오고 별 보고 나가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 현장도. 요즘은 딱 6시 넘으면은 알아서 인부분들이 다 퇴근해버리시잖아요. 그건 인부들이 한 5시면 장비도 다 끝나버려, 요즘은.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뭐 52시간? 52시간. 52시간 이거 생긴 바람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딱 6시면은 다 문 닫고 전부 다 퇴근 다 해버린대. 직원들도 요즘. 그렇게 많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별개인데, 통일에 된다면 지금 통일 얘기가 들어가지고 또 건설 쪽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설 쪽에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실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한 건설이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별로 힘을 못 피고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통일되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은, 앞으로는 별로 한 몇 년, 한 4, 5년 앞으로 정도까지는 좀 현 수준대로 쭉 유지가 되고, 빌빌되겠다. 예,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은가. 이게 가만히 건설도 보니까 주기가 있더라고. 그건 한 10년 단위로. 예. 그렇죠. 오르락날락 이렇게. 근데 너무 지금 침체기가 너무 많이 길었어, 현재까지는. 통일되고 그러면 요즘 뭐 통일 어디야, 남북 철도서 또 건너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방송에나 어디서 떠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건설의 활기를 좀 북돋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건설 통일이 된다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건설이나 이렇게 토목 쪽을 준비하는 이런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 학교 공부는 사실 열심히,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그 공과 기술직을 택했으면은 그 기술에 대한 자격증 하나는 분명히 따가지고 졸업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요즘 보면은 그건 우리 후배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자격증을 이렇게 따갖고 오는 친구들이 별로 한 절반 정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도 취직이 되나요? 취직은 할 수가 있죠. 자격증이 없어도 취직은 되는데, 이제 필히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선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장에 와서 보면은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어. 공무나 실질적으로 내역, 공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내역을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그러면 공사를 띄면은 가서 현장에서 측량하고 인부들 작업 이렇게 일 시키고, 네. 공정 짜서 이렇게 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가서 현장을 한 3, 4년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열심히 현장에 가서 측량도 해보고, 사람도 다루고, 일도 시켜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한 3, 4년 했다가 그 다음에 공무로 한 또 3, 4년 하면은, 내업을 하면은 그 현장에서 작업했던 것이 내업하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뭐 공무로 쭉 한다든가 현장에 뭐 공사로 쭉 한다든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친구들을 보면, 후배들을 보면은 우선 공무가 조금 현장에 떼없이 안 나가고 현장에 가서 인부들하고 안 부닥치고 이런 걸 피하려고 좀 화이트 컬러 그렇지. 느낌으로. 공무만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자기가 이제 많은 후에 경력을 쌓은 다음에 현장 소장이나 이런 걸 나갈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 공사나 공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이제 건설업은 이제 그냥 이제 현장직이랑 공무직이랑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알아서 진급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진급은 진급 시험이나 그런 것도 다 보고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회사마다 다 각자 네. 스타일이 틀리니까 어느 네. 때는 뭐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가로 네. 하향식, 뭐 상하향식 고가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험 자격 시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한문 시험이나 영어 시험이나 이런 시험도 다 고려를 하고 다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아, 다 뭐가 이렇다라고는 사실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선생님은 딱 그 현장직이랑 이제 이런 사무직 이러게만 근무를 하셨나요? 막 이제 뭐 다른 뭐 경영이나 막 이런 전체적인 뭐 재무제표나 막 그런 쪽으로는 뭐 관심은 없으셨어요? 아니죠. 실제 현장에 가면은 공사하고 공무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현장에 가면은 공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 현장 경영 살림을 다 해요. 아, 웬만한 건 다 그렇지. 거기서 살림 설계도 하면서 또 다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끊고 아, 그 돈도 다 이렇게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돈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 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본사에다 다 자금 청구도 하고 네. 다 이런 거 전부 다 경영을 말하자면은 현장 공무에서는 다 그런 걸 다 한 번에 다 해요. 경리 일까지 말하자면 현장 경리가 보는 일까지도 전부 다 공무에서 다 컨트롤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 뭐 기업 운영하는 것은 다 현장의 공무가 충분히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공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일반 회사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회계팀 뭐 그런 식으로 뭐 경영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이제 적으니까 범위가 적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본사에 가면은 당연히 뭐 경영팀이고 뭐 회계팀이고 다 따로 경리팀 다 따로따로 다 있지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웬만한 현장 적다고 해도 실종 2천억, 3천억 그러죠. 그런 공사도 다 그러죠. 빵이 크잖아요. 그러죠. 그런 공사도 다 공무에서 그 금액 다 처리한다고요. 현장에서. 그러면 웬만한 우리 회사만 해도 제 회사만 해도 매출이 한 4천억 되는데 근데 거기 그 한 공사 현장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사이즈가 그렇지. 일적으로 전혀 규모 면에서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그런 회계 업무도 공무에서 다 하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공부를 이제까지 성격 교상 그리는 것들도 그렇게 힘들고야 어려웠다. 아 내가 이거 그때 그런 것을 못 느껴보고 즐겁게 다 현장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굉장하네요. 요즘 말로 워크 앤 밸런스, 워라벨이 선생님께서는 좀 많이 맞으셨나 봐요. 많이 맞았다. 현장. 대단한데요. 보통
지금 제 또래 애들만 해도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막 살 많이 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 요즘 현장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편해졌죠. 그전에는 참 내가 처음 갔을 때 보통 집에서 5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서 11시 12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종록 때는 날새기 연계 건 일주일에 한 4번 5번은 날새기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당장에 다 그만둔다고 다 뛰쳐나갈 텐데, 그때는 사실 그래도 술밖에 아무튼 첫 직장이셨나요? 그렇죠. 첫 직장에서 나는 20몇 년을 일하셨죠? 21년 첫 직장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직장인데 거기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어디야 민자 사업단으로 와서 한 지금 1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5년째. 첫 직장일 때가 그래도 조금은 제일 어렵지 않나,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죠. 그때는 뭘 모르고 하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뭘 몰라서 못했으니까 그게 제일로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일 때, 첫 현장에서. 그 첫 현장에서 그래도 그때는 이런 장래 고참이 일을 시켜놓고 가면은 고참 원하는 게 모르니까 일한 2한 3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번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고참들 출근하면은 이렇게 갖다 주고 사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택해 주시라. 네. 야근 수당 같은 거 안 주시죠? 야근 수당이 어디 있어요? 없었지. 야근 수당이 없었지. 대단하다. 역시 건설 쪽 셉니다. 확실히 노동 맨파워가 확실히 센 곳인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뭐 아쉬웠던 점, 뭐 좀 그런 것도 없나요? 이 일 근무하시다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아쉬웠던 점은 좀 있죠. 있기는.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현장으로만 공사 현장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본사 근무를 못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조금 본사 몇 년이라도 본사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은 그래도 더 조금은 나의 발전에, 아무튼 자기 개발에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사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좀 인맥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현장으로도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 뭐 본사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사로 백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사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상사가 이제 본사로 가면은 또 밑에 직원들 이렇게 데리고 가고, 현장 또 다른 현장으로 가면 또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당겨서 가고, 많이 그런 추세였죠. 현장에서도 한 회사 내에서도 많이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라인이 있다고 또 막 그러지 않아요. 그 라인. 예. 라인이 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은 혹시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36년 근무하셨나요? 36년 동안이면 진짜 거의 회사원으로서는 정말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건데, 뭐 그래도 지금 또 이런
자기만의 그 자격증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업에서 계속 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바뀌기만 했어도 계속 뭐 추가적인 걸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 앞으로는 내가 지금 한 4, 5년 동안 직장을 더 다닐 수 있는 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현 지금 직장에서 한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어디 다른 데서라도 나와서 또 직장 생활을 일단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서 토목이나 안전 쪽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작년에 산림사를 취득을 해놨으니까, 네. 그 산림 쪽으로 한 3, 4년 동안 개인 사무실을 내든가 아니면은 다른 소규모 업체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게 꾸준히 자기 관리를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하시면서도 대학원을 나오셨죠. 아마. 그렇게 나오시고 계속 자격증 계속 취득하시면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본받고 싶은데, 혹시 이런 그 토목이나 이쪽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그런 토목 쪽으로 와야 할 사람이 혹시 가져야 할 덕목이나 그런 게 있다면 뭐가, 딱 한 글자나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어디나 사회생활 하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는데, 실제로 크게 토목이나 건축 이런 데서 덕목이라기보다는 암만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데는 성실한 면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한다고 봐요. 그렇죠? 성실. 직장생활에서도 성실을 바탕으로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많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직장생활이 성실히 다니다 보면은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더 봐줄 것이고, 그런 면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런 토목을 다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또 직장을 선택을 하고 그래도 토목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토목을 해서 그냥 크게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은 둘째치고, 나의 성격상이나 나의 일하는 그 스타일로 봐서는 토목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천운이네. 아니, 수학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토목하실 수학 때? 들어가죠. 수학을 좀 하셨나요? 아니, 수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얻은 일이나 다 비슷한데, 이것도 꼭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나요? 그렇죠. 외우고 이것보다도 요즘은 다 이제 모르면 책 보고 하면 돼요. 설계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설계들이 다 이제 그전 했던 선배들이 그런 설계하는 노하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거기에서 자기 것만 발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재밌다고 봐요. 그런 토목도 상당히 계산식도 많이 나오고, 숫자 다루는 것도 상당히 숫자도 좀 정확하고, 이런 면에 상당히 많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신기한. 교량 설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한번 네. 그런 큰 설계는 교량 설계 같은 거는 설계 사무실에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는 부족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가져오면은 현장에 오면은 조금씩 설계 변경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변경을 하면서 설계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더 좋은 교량이나 박스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보람을 느낀다. 내가 이리 돌아다니면 광주 시내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일했던 교량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다니면서 내가 그때 저기에서 어떻게 했다, 저기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냥 가장 이제 행복했을 때 그런 게 아마 그런 걸 봤을 때였겠죠. 그렇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큰 건축물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 그리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참 건축을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차이가 나도 엄청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 딱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